청와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물가 상승률에 연계한 3 내지 4% 수준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청와대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을 예고한 적이 있었는데요. 그 당시의 얘기를 잠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분명한 것은 그때 공약이 2020년까지 1만 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한다.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 사회,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. 자, 저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한 언론에서 3, 4% 인상이다라고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다면 뭐예요? 속도 조절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? 뭐 대통령께서 2년 전에 저런 말씀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네. 생각이 듭니다. 당시에도 보면 지금 2년간 지금 최저임금이 거의 30%가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? 네. 8,350원인데 IMF도 우리나라의 30% 인상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급속도, 즉 최저임금 인상은 뭐 매년 올라가야 되는 거 맞죠. 그렇지만 이 속도가 문제인 겁니다. 결국 이 속도가 너무 가팔라져 버리면 실제로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가팔라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지금 중소기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. 거기다가 이제 곧 이제 최저임금 또 결정해야 될 시점이 옵니다. 즉 내년 최저임금을 또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. 네. 그 최저임금 임금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고 여기에 노사 그다음에 정부가 임한 공익위원 구성이 되는데 지금 아마 정부 입장도 그런 것 같아요.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뭔가 좀 속도절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. 자,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올해 그 내년 얼마나 올릴 것인가? 네. 그럼 아마 일부에서는 이거 동결해야 된다 지금 2년 네. 동안 30% 올렸는데 감당할 수 없다. 그렇지만 최소한 물가 상승률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. 그래서 지금 3, 4%가 이야기 나오는 것이거든요. 근데 이제 노조 입장에서 보면 용납할 수가 없죠. 뭔 소리냐. 지금 일단 2020년까지 10,000원 올리기로 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닌가라고 지금 노조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. 아하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 측에서는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아직 구성도 되기 전에 3, 4% 가이드라인을 둬버리면 나중에 결정된 문제가 그렇죠. 있으니까 저는 일단 부인한 걸 보여지지만 내부적으로는 동결 아니면 최소한 3, 4% 정도에서 막아야 된다. 그런 공감대는 상당히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런 가운데 오늘 고용부에서 최저임금 영향 조사 결과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한 이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결과를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. 자,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분야 기업들의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그러니까 악영향이라는 소리인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이 최저임금이 한꺼번에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사람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이 특히 고용 효과가 굉장히 줄어들었다. 이런 기획 기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. 네.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고용부가 조금 전에 이 지금 스튜디오 바로 옆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갔고요. 네. 그게 사실이다. 맞다. 최저임금 탓에 고용 감소가 됐다. 이렇게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또 이게 그 고용 감소가 모두 또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얘기해서는 또 안 된다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면서요, 토론회에서. 이번 토론회에서 이제 감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부분에서는 뭐 다 인정은 하지만 그것이 정말 최저임금 때문에 그러면 고용이 저렇게 나빠졌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로 얘기하는 교수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. 이제 그쪽 교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조업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지 최저임금이 100% 고용의 불안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100% 작용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이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논리적으로 접근하거나 분석적으로 접근해서 그걸 설명해주고 국민들이 그걸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언론들도 양쪽 의견들을 좀 잘 비교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기사를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런데 일단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글쎄요. 지금 피부로 느끼는 물가입니다. 물가. 당장 시장 가서 장바구니에 10,000원이나 10만 원 갖고 얼마만큼 살 수 있냐인데 지금 석 달째 생산자 물가 상승에다가요. 돼지고기 달걀 값이 껑충 뛰었어요.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.
지금 이제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그러잖아요. 네. 이 정부가 추진하는 게. 그건 뭐냐면 어떤 우리가 가처분 소득을 높여줌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어떤 소비함으로 해서 어떤 경제 활력을 하고 그게 이제 선순환으로 해서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네. 해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를 중심으로 했거든요.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소득이 일단 증가를 했습니다. 사실은 뭐 일단 회사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. 근데 지금 이번에 버스 요금 경기도 같은 게 200원 올랐잖아요. 네. 그리고 지금 물가가 또 올려버렸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인상분 자체가 그대로 그냥 어떠면서 보면 물가 인상에 다 흡수가 돼버린 거예요. 흡수기도 실제로 그렇고, 내가 예.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예전하고 지금이랑 오히려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네. 더 늘지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이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요금주도 성장 비슷하게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뭐냐 결과는 보면 네. 이제 그런 지적이 있는 것이죠. 알겠습니다. 걱정입니다.